자 봅시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설명드릴 거 그 다음 얘기.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의미심장한 얘기. 자, 요즘에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린 좀 관심이 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위에 어디 나온 글이에요. 인터넷에서 어느 분이 중국 갔다가 와서 글을 쓰신 겁니다. 딴 건 볼 필요 없고요. 희한하다. 지난달에 운전한 상하이가 몇 개월 만에 드라마틱하게 변했다. 가장 크게 변한 게 경적소리가 엄청나게 줄었다. 상하이를 마지막으로 작년 11월에 갔는데 5초에 한 번씩 경적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이상하게 조용해졌어. 절간처럼 변했어.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긴 한데 야, 왜 이렇게 경적소리가 줄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오, 단속이 심해서 경계 요청을 미쳤나. 귀가 편했다 라는 게 어떤 분의 글인데 왜 경적소리가 줄였을까? 왜 경적소리가 줄었을까? 여기에는 이분이 잘 모르는 사실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분이 잘 모르는 비밀이. 자, 이게 참 무서운 얘기가 숨어 있는데 이분은 왜 모르냐면 이거 2017년 18년 얘기예요. 작년도 얘기입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사실은 중국은 2007년부터 자동차 경적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고 있었거든요. 여기 있죠. 상하이. 원래는 2007년 10년 전부터 원래는 자동차 경적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야, 자동차 경적을 물린 걸 어떻게 잡을 거야? 못 잡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라고. 있으나 마나. 아니 뭐 어떻게 할 거야. 경적 안 울렸다는데. 그러기 때문에 상하이가 그렇게 시끄러웠어. 저기 울리지 마세요 하더라도 2007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시끄러웠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조용해지고 있거든. 갑자기 작년부터. 왜냐? 작년부터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경적소리를 식별해 경적소리 혼동을 피할 수 있는 요런게 개발이 됐습니다. 요런게 경적소리 걸리면 2018년 4월이죠 이제는 바로 찍히는 거예요. 찍히는 거. 경적도 찍혀. 경적도 찍혀. 자, 근데 요거만 보면서 아, 중국은 요런 것도 하는구나 하하호호 하고 웃어 넘어가면은 안 되는 게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단지 경적소리를 위해서 붙여놓은 거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네는 정말 어마무지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어디 갖고 왔더라? 제가 지난번에 살짝 설명드렸는데요. 그때는 기업 위주로 설명드렸고 우리가 마치 우리 레벨 매기듯이 모든 사람을 레벨을 매길 수 있다. 공유경제에서는 그게 신용 등급화돼서 우리가 레벨이 높으면은 대출 같은 걸 싸게 받고 레벨이 낮으면 대출을 못 받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 중국은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 지난번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 국민의 레벨화가 이루어지고 공유경제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얘네는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 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모든 개인과 기업을 레벨을 매기는 시스템이 등장. 이게 하겠다가 아니야. 하겠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윌이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잘 몰랐냐? 그때는 기술이 좀 안 됐는데 이제는 기술도 됐어. 2020년까지 전국 확대면 내년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확대가 됐어.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을 레벨 350에서 레벨 950으로 매기겠다는 거야. 누구를? 국민 전체를. 그럼 레벨을 매겨서 어떡하냐? 뭐 그게 다냐? 그게 다 정도가 아니라 이 레벨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게 되냐면은 지금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냥 단지 뭐 대출금리 오르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얘네는 요 레벨이 낮잖아요? 기차를 못 탑니다. 기차를. 레벨이 낮잖아요? 비행기를 못 타요. 레벨이 낮잖아요? 못 들어가는 건물이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대출금리 뭐 이 정도가 아니야. 레벨이 낮으면
아예 비행기를 못 타고 기차를 못 타고 건물에 못 들어가고 별별 학교를 못 갑니다. 학교를. 여러분들이 대학을 지원하잖아.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스카이를 지원해. 뭐 슈카이 캐슬이죠. 슈카이. 스카이를 지원하고 하버드를 지원하고 레벨이 낮으면 못 갈 수도 있어. 공부 잘한다고 갈 수 있나? 못 가죠. 레벨이 낮으면 안 된다니까. 진짜입니다. 얘네는 그런 시스템을 게다가 레벨 400 이하는 여러분 저 블랙리스트니 뭐라 그러냐 거기 저기 뭐냐 이거 입막음 당한 거죠. 체금 당하는 거예요. 블랙리스트는 레벨 400 이하는 체금입니다. 체금. 채팅 금지 일주일 그 참여 금지. 와티스트님이 10개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체금이죠. 체금. 싫어합니다. 싫어. 게임 내가 아니라 일주일 체금에 한 달 게임 참여 금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잘 보시면은 중간에 잘 안 보여. 여기까지만 읽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마지막 줄을 보세요. 알리바바, 텐센트 주요 기업이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시범적 허용을 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이런 IT 기업들이 사실상 국가기관 사업에 사용되는 국영기업에 가까운 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여러분 굉장히 사기업 같잖아요. 굉장히. 근데 이런 기업들조차 정부가 사실상 움직이는 국영 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소리고, 화웨이는 요즘에 미국한테 엄청 두들겨 맞잖아요. 화웨이가 왜 그렇게 미국에 두들겨 맞는지 아세요? 화웨이가 중국의 국영 기업 뭐 이런 걸 떠나서 화웨이가 굉장히 세게 강하게 밀고 있는 전국 정부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 계획 중에서 큰 이 엄청난 계획 중에서 하나의 부분을 맡고 있는데, 화웨이가 맡고 있는 부분이 뭐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웨이가 맡고 있는 안전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안전도시 건설. 안전도시? 이게 뭐야? 안전도시? 천라지망 많이 들었죠? 우리가 무협지를 좋아하는 우리는 쉽게 알아보세요. 천라지망에 쌓여있는 안전도시 프로젝트를 화웨이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천라지망. 이게 뭐 우리 뭐 범죄 없는 도시 뭐 이러면은 되게 근사하게 들리지만, 예를 들면은 뭐 티베트에 있는 뭐 어디 도시, 뭐 아니면 뭐 독립 요구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들을 천라지망으로 만드는 거야. 천라지망. 안전도시. 도시 전체를 CCTV를 도배를 한 다음에, 얘네가 최고 기술이 뭡니까? 중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안면인식 시스템이죠. 그리고 지금 IT 기업을 통해서 모든 게 연결이 돼 있죠. 공유, 공개, 모해서 나의 모든 게 빅데이터가 됩니다. AI가 해주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AI 감시 시스템.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든 개인에 대한 레벨을 매기고 그걸 넘어서 도시 전체를 그걸로 통제를 하겠다. 이게 안전도시 건설이에요. 중국이 AI 안면 인식 뭐 이런데 엄청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천리 아니죠. 천라지망이죠. 중국의 안전도시 프로젝트입니다. 텐완 공정이라고 불러요. 텐완 공정.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천라지망 그 소리죠. 영상감시 시스템. 그래서 2017년에 BBC 한 기자가 한번 시험해봤어요. 휴대전화로 자신의 얼굴을 찍힌 다음에 내가 경찰에 붙잡히는데 얼마 걸리는지. 얼마 걸렸다고? 7분 걸렸어. 7분. 내가 뻘짓을 한 다음에 내가 잡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7분 걸렸어. 사람 눈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거. 지난해까지 1억 7천만 대 카메라가 설치됐는데, 이게 지금 지금 10왕 카메라가 2천만 대잖아요. 얼마를 더 설치할 거다? 몇 대를 더 설치할 거다? 4억 대입니다. 지금 2천만 대야 10왕 카메라가. 4억 대를 더 설치해야지. 농촌에까지 전부 다 4억 대를 더. 심지어 얘네는 전국민 DNA 프로젝트화도 하고 있죠. 1억 명을 목표로 DNA 모으고 있어요. 머리카락 뽑아가는 거. DNA를 다 모으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게 화웨이가 지금 주도해서 추구하고 있는 안전도시 프로젝트 텐왕공정인데,
이걸 화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불안한 거지. 야, 이 감시하는 이런 중국 지금 나오죠. 특대형 종합 감시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중국 공안부가 주도하는 이걸 화해가 하고 있는데 화해가 수출하는 게 대부분 통신망, 뭐 CCTV 뭐 이런 류의 통신 유해를 수출하는데 이거에 만드는 회사가 거기 수출하니까 불안한 거지. 미국이 이거 제재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어요. 정보가 일로 가면 어떻게 될 거야? 미국 시스템이 여기에 만약에 어떤 식으로 하든 백도어가 있는 순간에 상당히 거시기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웨이를 상당히 좀 물론 화웨이는 아니라 그러지. 저도 아닐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1%의 불안감이라도 있으면은 상당히 거시기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건. 중국 CCTV를 뭐라고? 2천만 대에서 4억 대로 늘린다. 13억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사실상 개발됐어요. 이거는 14년부터 했으니까 1억 명의 DNA 샘플 모집 아마 거의 됐을 겁니다. 지금 중국 전 국민의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신상 정보를 와 이게 지금 진짜 미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2020년이면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장면인 줄 알았는데 내년이에요. 내년 전 국민의 레벨화가 레벨이 있는 겁니다. 슈카 720레벨 600레벨 이하 대화하지 마라 이런 거 있죠. 500레벨 못 넘으면 기업 지원 못할 수도 있어요. 400레벨 이하는 대학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를 가면은 비행기 못 타고 기차 못 타고 진짜 밥도 못 먹을 수 있어. 식당 못 들어 백화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백수 못 들어갈 수 있어. 좋은 점은 있겠죠. 인터넷에서 뻘글 쓰는 애들 없어지겠죠. 그거 썼다가 감점 50레벨 뭐 이런 거 맞으면 와 뻘짓해 하는 애들 요즘 문제되는 뭐 성추행 무고죄 이거 한방에 해결 가능하지. 그거 걸리면은 그거 레벨 초기화 거의 사회의 매장이잖아. 감옥에 갔다 왔는데 레벨이 초기화됐어. 350렙부터 시작해. 내 나이 42에 야 이러면 언제 올리나. 20년 노가다로 레벨을 올려놨더니 뭐 이상한 거에서 갔다 오니까 레벨 초기화. 백섭이죠. 백섭 해놓고 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경제학적으로 뭘 생각해야 돼요? 경제학적으로 돈적으로 딱 보면 야, CCTV를 2천만 대에다가 4억 대로 늘렸다. 야, CCTV 만드는 회사 주가 장난 아니겠다는 생각 안 됩니까? 잠깐만. CCTV 팔기는 못하겠지. 중국이 자기네 기업 살 텐데, 중국 공안이 사는데. CCTV 주식 뭐 있나 일단 이거 봐야지. 야, 이거 기사를 보는 순간에, 야, 대단하다. 와, 중국이 저런 것도 해. 와, 미래 시스템이 먼저 한다면 이게 아니라, 잠깐만! CCTV 누가 팔지? 그거부터 검색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CCTV 누가 팔지? 잠깐만! 하고 남들이 기사 읽고 있을 때, CCTV 글자 보자마자, 쳐야 될 거 아니야. 그 HTC 어디 들어가서 CCTV 하면서, 뭐 구글에 누가 만드나.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제가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CCTV 대표적으로 만든 회사예요. 뻔하죠, 여러분들의 궁금증. 자, 항주 HIK 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입니다. CCTV 만든 회사예요. 저 2014년에 저 공정이 시작됐거든요. 여기서 아까 보였죠. 2014년에 중국의 저 계획이 나오면서 우와! 올라왔습니다. 한 7배 올라갔죠. 오브라던 게. 여기서 한 7, 8부부터 한 5배 정도 올라갔는데 쫙 올라갔는데 이거 왜 빠졌냐? 이거 왜 빠졌을까? 이게 막 쭉쭉쭉쭉 들어갈 것 같아. 이거 왜 빠졌을까? 미국이죠. 미국이 당연히 이 HIK 비전이라는데 여기서 판매하는 CCTV를 미국이 사용을 하겠어요?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이거 미국 기업이 HIK 비전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걸 놔두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이 제품은 미국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해 금지를 걸었어요. 미국이 이 기업에 대해서 사실상 레드카드를 냈기 때문에 적색카드를 주니까 이거 가격 빠지는 겁니다. 수출이 되겠니? 미국 기업은 이 기업의 제품을 못 쓰게 만들어버렸어.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쭉 빠진 거예요. 여기다 쭉 빠졌어요.
뉴스 보면 나옵니다. 쭉 빠졌어요. 그때 미국이 제재한 순간에 쭉 빠졌는데 미국이 제재를 하건 말건 근데 중국 수요도 엄청나기 때문에 2020년 뭐 거의 다가왔긴 하지만은 뭐 앞으로도 뭐 이거 쭉 가겠죠.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쭉 갈 거고 쭉 갈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사로 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화에서 보던 그 장면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자, 이 레벨이죠. 빨간색이 평범한 레벨, 중간에 노란색이 고렙. 노란색은 고렙이고 중간에 뭐 녹색, 뭐 파란색 이런 것들은 저렙입니다. 저렙. 쪼렙. 자, 쪼렙이 있는 거고요. 고렙이 있고 쪼렙이 있는 거지. 그래서 잘못하면은 고렙과 쪼렙이 말싸움을 하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미래에는 한 420레벨짜리가 850레벨 형님 지나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툭 부딪히고 뭐라고 말싸움하면은 우리 형님이 CCTV 한번 쳐다보면은 경찰 출동할 수도 있어요. 겁나게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 겁나게. 그쵸? 뭐 무슨 클럽 가서 뭐 요즘에 누가 팼는데 경찰이 날 때렸다 뭐 여기서 요즘에 뭐 날려도만 저것도 오르고 무슨 뭐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도 오르고 그러는데 미래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디 클럽 갔는데 500레벨짜리가 900레벨 형님이 술 마시는데 어깨빵을 했다가는 끌려 나갈 수도 있어요. 끌려 나갈 수도 있어. 그리고 법원에 가서 증언해야 될 수도 있어. 왜 900 형님을 쳤는가. 피노틸러스님이 주민을 후원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스카우터 끼고 다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해보면 그러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 때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에 색깔이 있을 수도 있어요. 500레벨 때는 녹색, 600레벨 때는 노란색, 700레벨 때는 뭐 자주색, 900레벨 이상은 삐까뻔쩍 무지개 색깔 뭐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디나 그런 거. 얘들은 그거 뭐야 거의 전 국민이 쓰는 아이디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카톡 아이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얘네도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미래의 신평사의 모습이죠. 제가 MSFT 지난번 방송 보면 나오겠지만은 이게 사회 신용 시스템입니다. 공유경제가 긍정적인 면으로 국가가 이렇게 간섭만 안 한다고 치면은 사실은 사회 신용이라는 게 쌓이면은 공유경제에 있어서는 그것만큼 안전한 게 없어요. 사회 신용을 쌓이면 이 사람이 옛날에 했던 과거 이력이 이 사람의 신용을 정해주는 사회가 되면은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일 수 있는데 이거를 국가가 사용하기 시작되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국가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 어떻게 되냐? 이게 결론적으로 자, 중국 국무원의 발표입니다. 이 시스템은 법, 규정, 윤리 헌장 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신용 정보와 신용 인프라, 여기서 말이 신용이지 거의 모든 정보입니다. 금융 신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뭐 댓글을 부정적으로 단 거, 범칙금 안 낸 거, 대표적인 예가 나와요. 범칙금 안 낸 거, 뭐 주차 위반한 거, 어디서 싸운 거, 뭐 학교에서 뭐 성적 어떻게 받은 거, 뭐 퇴학당한 거 등등등 온갖 게 다 들어가요.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 모든 게 다 들어간 정보를 연계시켜 하나의 신용망으로 구축된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나오죠. 정부, 상업, 사회, 사법 부문에서 평점을 받는 거예요. 레벨을 받는 거죠. 포상과 처벌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포상도 있어요. 처벌하는 제도도 있고. 2020년까지, 내년까지 1년 남았죠. 실제로 처벌이 있냐? 있습니다. 이미 현실화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615만 명이 체금 상태죠. 4월까지 1000만 명이 이미 블랙리스트인 거예요. 지금 아이디 정지당했죠. 어떻게 된다고? 1000만 명이 항공권 구매가 안 돼요. 400만 명은 기차표도 안 됩니다. 집에만 있으란 거죠. 1000만 명은 항공권 이미 못 사요. 400만 명은 기차표도 못 사요. 자, 그러면 얘네가 뭐 감시하냐?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보면 이게 진짜 대표적인 예만 든 거예요. 얘들이 건전해 보이는 예만 든 건데, 야, 대중교통 요금 부정행위. 여러분 그 지하철 탈 때 점프해서 타다 걸리면 작살나는 겁니다. 이제 레벨 50 다운이에요. 50 다운. 그쵸? 표 안 끊고 점프해서 KTX 같은 거 표 없이 타면은 마이너스 100렙 될 수 있어요. 기차 내 흡연 뭐 이런 거 하면 작살나고요. 야,
부모님 자주 찾아뵙지 않음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야, 이걸 근데 이걸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냐? 야, 이걸 알 수 있다는 자체가 내가 이걸 스스로 보고하진 않을 거 아니야. 네가 부모님 몇 번 봤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야, 자신감이지. 학교 시험 부정행위 당연하고요. 가족계획 위반 2명 남은 죽여버리겠네. 근데 요즘엔 아니에요. 요즘에는 슬슬 중국도 그 한자녀 그거 풀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인구 감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거 자녀 출산 계획은 바꾸고 있어요. 상하이는 주차 위반, 과거 결혼 공격 숨기면은 죽여버리겠다. 주차료 미납, 전기요금 체납. 이건 뭐냐? 사전 통보 없이 이직. 어디다가 사전 통보해야 되는 거야? 내 이직한다는데. 야, 뭘 사전 통보한다는 거지? 어디다가 정부에 얘기해야 되나? 저 이직해요? 저 이직해요. 뭐 지금 이직 시켜줄 거야? 뭐 이직할 때 이직하면 못하게 막나? 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상이에요. 신문 기자들, 학자들이 사용하는 예상인데 어떻게 된다?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국유화될 수 있다. 사실상 화웨이는 이미 미국 입장에서 중국 기업이니까, 공유기업이니까, 알리바바 텐센트가 저 중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회 신용 시스템의 중심축이잖아요. 지금 사실상 알리바바의 그 신용, 그 회사 이름이 뭐더라? 천안문 언급하면 현관 앞에서 날아가나요? 천안문 아마 언급도 못할걸요. 알리페이, 위챗페이하고 얘네가 신용평가 회사 제가 만들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신용평가 회사들이 이런 시스템의 핵심적인 걸 맡고 있어요.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얘들을 제어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어 안 할 수가. 국유화까지는 모르겠어. 이 기사 쓴 사람 이렇게 썼는데 국유화까지 모르지만 아까 중국이 추구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에서 얘네들이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오죠.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중국 금융 칼럼니스트가 중국 민간기업은 이미 공유경제 발전 역할을 다 했다. 이제는 경기장을 떠나야 된다. 이게 뭐예요? 마가님이 100개를 후원하셨습니다. 마가님 감사합니다. 마가님 뭐였어요? 마가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니들은 시스템 원을 개발했으니까 이제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조율하겠다는 말을 하는 거죠. 마가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오늘 글이 좀 많죠? 글이 좀 많아요. 자,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포함한 8개 회사가 뭘 하고 있다? 국가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신용평가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미 하고 있어요. 알리바바 세사미 크레디트 나오죠? 이미 이런 것들이 국가의 허락을 받아, 승인을 받아서 이미 신용평가 체계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세사미 크레디트 대변인은 우리는 뭐 그런 걸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른 책임자가 2015년에 이런 말을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비디오 게임을 하는 너 같은 사람과 착실하게 아기 귀저귀를 자주 구매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당연히 아기 귀저귀를 자주 구매하는 사람이 레벨이 높다. 너처럼 스팀을 많이 구매하는 새끼는 레벨이 저렙이라는 소리죠. 아, 잠깐만. 나 지난번 대합을 600시간 넘었던데 큰일 났네. 나 스팀 아이디 초기화돼야겠어. 스팀 아이디 플레이 타임이 높은 놈은 쪼렙이란 소리잖아 이거. 잠깐만. 니들은 이미 쪼렙이다. 슈카방송 이런 거 보는 애들 지금 다 쪼렙이란 거죠. 기저귀 자주 구매하는 사람이 더 레벨이 높다는 얘기야. 나 페이커는 블랙리스트죠. 그쵸. 10시간씩 비디오 게임을 하는 약간 한 20시간 할 거 아니야 그 형은. 그쵸. 저처럼 대하빌 그 노포즈 800%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맨날 3-40일 가다 죽더라도 그 레벨이 낮은 쪼렙인 겁니다. 쪼렙. 이거는 순화한 표현이다. 알리바바의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온라인 행태가
너희들의 레벨에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인지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협박이지, 협박. 한마디로 니들이 온라인 행태 댓글 다는 거잖아. 아니, 게임하다가 무덤 가고 우물 가서 우리 편 욕하고 정치질을 하다가는 니들 레벨이 속된 말이지만 좆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물 가서 욕하는 새끼 걸리면 레벨 다운. 야, 이거 야 게임하긴 재밌겠다. 야 게임하긴 재밌겠다. 욕하는 거 있으면 바로 신고. 100명 이상 신고를 먹을 때는 5레벨 다운 뭐 이런 거 나오면 야, 누가 욕을 하겠어. 실명으로밖에. 게다가 거기는 게임도 대부분 다 유챗 아이디로 하죠. 우리 치면 카카오톡 아이디로 한단 말이야. 게임을 카톡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게임을 해요. 배틀넷 아이디 같은 게 카톡 아이디잖아. 그러면은 생각해봐. 너는 너의 카톡 아이디로 들어가면 네가 누군지 알잖아. 네가 누군지 아는데 거기 들어가서 욕질을 하고 댓글을 달겠어요? 익명성이 없을 텐데? 그거죠. 니들의 온라인 행태가 니들 레벨에 다운된다는 거를 인지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길 바란다. 어허. 무섭죠, 이거는. 어떤 사람의 행동, 쇼핑, 여행 모두 어떻게 하겠다? 연계시키겠다. 한마디로 너의 모든 걸 다 갖고 와서 레벨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겠다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애들은 빅브라더에 대한 개념이 없나봐. 뭐 인권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잠깐만, 씨. 야, 무슨 뭐 개인적 뭐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은 뭐 관심 받기지, 관심 봐. 이건 뭐 진짜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대놓고. 신용평가가 항상 공정하진 않다. 그 이제 여러분들과 내가 하는 소리죠. 여러분 여기 주인 앞에 잘렸지만 어떤 시민이 하는 소리. 시민 A 쓸모는 있어요. 하지만 나는 스팀 사기 좋아하는데 나는 레벨이 낮겠네요. 이런 소리를 좀 하는 거죠. 레벨이 낮지. 지나가는 시민 A입니다. 지나가는 아줌마가 한 소리도 있었어요. 아줌마가 아주 좋다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레벨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너와 나 이제 쓸모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레벨이 떨어질 테니까 그런 얘기 못하고 아 당연히 훌륭합니다. 훌륭한 제도죠. 쓸모는 있어요. 그런데 나 비디오 게임 많이 했는데 나 레벨 아까 끄면 안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나 비디오 게임 많이 했는데 안 깎으면 안 돼요.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무서운 나라다. 무서운 나라. 사회 신용 시스템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나라로 가고 있어요. 자, 이게 극단화되면 어떻게 되냐?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예시. 최근에 불거진 문제죠. 누굽니까, 이분? 왼쪽. 판빈빙입니다. 판빈빙. 중국의 톱 여배우였다가 한 몇 달 갇혔잖아요. 몇 달 안 보였잖아. 그랬다가 튀어나와서 반성문 쓰고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세금 다 낼게요 하고 반성문 쓰고 뭐 중국 공산당을 위해 충성선언하고 목숨을 살았잖아. 목숨을. 뭐 누구의 뭐 연인이었네 정부였네 뭐 말은 많은데 자 보시면 이미 얘는 이렇게 될 게 거의 예언이 돼 있었어요. 왜냐? 사회책임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레벨을 표시한 거죠. 유명인들의 레벨을 표시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레벨이 몇이다? 0%. 성룡 아저씨 레벨이 몇이다? 0%. 연예인 100명을 대상으로 이 점수를 매겼다는 거야. 점수를. 한마디로 걸리면 속된 말이지만 걸리면 이거 된다는 얘기를 이미 써놓고 있죠. 기준은 기준은 없지만 기준은 기준은 뭐 자선활동 뭐 어쩌고 하는데 기준은 없지만 이 빠른 소리 하다가 가는 거죠. 이렇게 0%예요. 자, 여기 학생 계시죠?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학생들은 아주 훌륭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훌륭한 학교 생활. 자, 교복에 아예 칩을 넣어버렸어요. 학생은 심지어 얼굴만으로 안 되지 니들은. 자, 젊은 놈들 어린 새끼들이 어디서 떠들어지고 야 얼굴 이걸로 안 되는 거지. 니들은 새끼야 칩이니까 아예 일거수일투족을 떠나서 이 조동아리 놀리는 것까지 전부 다 하겠다. 전부 다 하겠다. 지나가면은 칩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은 이름 얼굴 학급이 나오고 음성도 할 수 있어. 음성도. 야 음성이란 말은 뭐야? 너희들이 하는 말까지. 뒷담화 우리 담탱이 뒷담화 치다가 뒷담화 까다가 거의 골로 가는 거야. 야 우리 교장 선생님 뭐 배가 나왔던데 뭐 이런 소리 하면은 바로 골로 가는 거. 아 우리 교장선생님 머리카락이 몇 개 없으시고 뭐 이러면 골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수업 땡땡이 그쵸? 택도 없습니다. 등하교 시간을 교사와 학부모에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동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어머! 어머님 아들 도망! 뭐 이렇게 뜰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수업 열심히 하고 있나 딱 보니까 우리 아들이 분명히 수업에 갔는데 11시 반에 지금 학교에서 하교가 돼 있어. 아니 이 새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교복을 입고 뭘 사거나 팔면은 소비 내역도 들어와요. 야씨 이제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어플리케이션부터 실시간 소통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댁에 따님이 11시 반에 도망쳤네요 라고 교사가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이거 보고 있다가 치겠지. 너 이 새끼 어디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학생한테 이렇게 칩에 전달이 되겠지. 찌릿찌릿 뭐가 울리면서 짜릿짜릿하면서 너 어디냐 짜릿짜릿하면서 울릴 거 아니야. 칩을 떼지 않는 한. 와. 심지어 모바일 앱으로 학생 상황을 시청할 수 있어. 시청은 뭐야? 여기 CCTV도 달려있나? 교실에 CCTV가 있나 본데 학생 상황을 CCTV로 시청할 수 있고 수업을 듣는 학생의 표정까지 분석이 가능하다. 자, 조는 새낀 뒤진 겁니다. 졸긴 뭘 졸아. 표정까지 분석을 가능해. 표정까지. 졸면 뒤지는 거예요. 선생님 뭐 짧은 치마 입고 왔다가 입 해벌리고 있으면은 바로 그 성희롱 성추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으로. 시험 보다가 눈알을 옆으로 돌리는 순간에 이거 부정행위로 갈 수 있습니다. 눈알 관리 잘하세요. 눈알이 좌우 30도 이상으로 벌어질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눈알 관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자조님. 학교 폭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이 나쁜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야이 개 어쩌고 그러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학생은 심지어 칩을 붙이겠다. 자, 칩을 붙여서 얘가 하는 거였다. 얘 레벨이 결정이 되겠죠. 허허. 이걸로 이미 어플리케이션도 나왔어요. 무슨 어플리케이션 나왔냐? 아, 이거 뉴스입니다, 뉴스. 자, 오늘 뜬 뉴스예요. 500m 안에 악덕 채무자 뜨면 화면에 표시되는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했다. 이름도 나온답니다. 이름도 대단하죠. 와. 돈 안 갚는 새끼 이름과 주소가 뜬다는 거잖아 이거. 슈카 뜨면서 뭐 은행에서 200만원 안 갚으면 뜬다는 거잖아. 누구 뜨면서 뭐 신용카드 대출 연체중 뭐 이런 거 뜬다는 거잖아. 500m 안에. 와 이거 진짜 쩐다 이거. 야, 회사에서 눌러보면은 짱 재미겠는데 진짜? 내 옆에 앉아있는 저놈이 지금 연체 중이구나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아, 와 학교에서 눌러보고 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이 사실은 돈이 저렇게 없으시구나 뭐 이런 거 볼 수도 있나? 체납자 뭐 이런 거 뜨고. 와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어요. 체납자. 나중에 뭐 지각자 이런 것도 뜰 수 있겠는데? 전과자 이런 것만 당연히 뜨겠는데? 긍정적인 아주 바른 생활밖에 할 수 없는. 이거 걸리는 애들은 회사에 못 들어올 거 아니야. 잘못하면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데 취업을 했어. 근데 여기 화면에 떠! 인사팀에 전화가 오겠죠. 인사팀에 전화가 오겠지. 내가 텐센트에 취업을 해서 아 좋구나 그 막 회사 가는데 인사팀에 전화가 오겠지. 여보세요? 내려오세요. 이러면 가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내 이름이 나있겠죠. 어플리케이션. 싸가지 없는 놈 뭐 이런 걸 뜰 수도 있잖아. 주둥아리 가벼움 뭐 이런 거 뜰 수도 있고. 도대체 뭘로 뜰지 알 수 없는데 어제 만취했음 뭐 이런 거 뜰 수도 있고. 와 이거 어플리케이션 뜰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이미 예언한 영화들은 많죠. 예언한 영화들은 많은데 뭐 당연히 뭐 1984 이런 게 조지 오웰 형의 대표적인 소설이죠. 빅브라더. 자, 비슷한 게 매트릭스 이런 것도 있죠. 감시되는 사회. 근데 그런 건 너무 유명하니까 제가 재밌는 영화 여기서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매트릭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오래된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예요. 자, 요 비슷한 사회를 그렸어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매트릭스류인데 비슷한데 굉장히 오래된데 저런 사회를 그렸습니다. 13층입니다. 13층. 마지막이 정말 짜릿한데 그걸 얘기하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여자가 이뻐요. 훌륭한 여자입니다. 자 이런 미래 사회를 그렸는데
제가 얘기한 걸 들으신 다음에 이 영화를 보면은 사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 13층입니다. 오래된 영화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됐을걸? 13층. 마지막 순간이 이 포스터 자체가 스포긴 한데 마지막 순간이 진짜 약간의 반전이 있어요. 제가 그 반전을까지 갖고 왔는데 살짝 내용을 얘기를 드리면 어떤 남자가 있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어디서 예쁜 여자가 와서 자기를 도와줘요. 자꾸 도와줘요. 자기는 도망자고 진짜 범인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끝에 이 세상의 비밀을 알게 되죠. 이 세상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비밀이 뭔지는 뻔하죠. 여기 있으니까. 포스터에다 비밀을 써놨어. 이 포스터 씨 누가 만들었는지 이 사회의 비밀을 포스터에다가 만들어놓으면 어쩌겠다는 거야. 포스터만 봐도 하여튼 뭐 포스터니까 이건 영화 포스터니까 이 세상의 비밀은 내 친구는 뭐 살인자 뭐 이런 걸 똑같죠? 내 친구가 살인자라는 게 영화의 반전인데 제목이 내 친구는 살인자 뭐 이런 거 똑같은데 이 세상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쵸?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스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의 비밀을 뛰어넘는 마지막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반전이. 이 여자와 얽힌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상당히 마지막 때문에 명작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받아요. 단지 이거였으면은 그냥 좀 중간작일 텐데 마지막 장면도 제가 뽑아왔는데 그건 얘기는 안 드릴게요. 이 여자하고 좀 관계가 있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나온 영화고 23층보다는 조금 덜하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안 보신 영화예요. 엑스 마키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약간 주제는 달라요. 이 영화는 일단 예쁩니다. 이 영화는 일단 예뻐요. 예뻐요. 이건 마니아틱합니다. 되게 마니아틱해요. 마니아틱한데 마지막이 좀 인상적이고 좀 마니아틱해요. 요렇게 로봇가 나와서 뭔가 좀 그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자르고 뭐 하고 싸우고 뭐 이런 거 좋아하면은 좀 마니아틱하지만 재밌을 수가 있어요.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옛날에 영화 V에서 영화가 아니죠. TV 시리즈 V 아세요? V? V? 영화 V? 외계인이어서 얼굴을 뜯으니까 안에 파충류가 등장하죠. 그게 V라는 영화에서 거의 되게 충격적으로 나온 장면인데 이제는 누구나 다 뜯죠. 이제는 옛날에 V에서 쥐잡아 먹으면서 얼굴 뜯을 때 많이 나온 장면인데 이런 장면들이 야 예전에 V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V 영화가 아니라 그때 미드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자, 엑스 마키나입니다. 이건 상당히 기대를 줄이시고 약간 매니아틱하면서 이런 로버트 인조인간적인 면인데 약간 내용은 달라요. 약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 영화를 소개시켜드리는 제가 보기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이 사람이 주인공이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는데 만나는 그거마다 이런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이런 일반적인 얘기인 줄 알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얼굴을 뜯어. 지금 주변이 다 그렇게 돌아가. 그쵸? 나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과연 내가 나은가? 나도 누가 만들지 않았나? 내가 나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나도 나은가라는 생각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영화에서. 어떤 행동을 해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엑스 마키나라는 여자 주인공과 무슨 사건이 있고 엑스 마키나가 무슨 말을 하면서 이렇게 끝이 되는데 그 스포니까 마지막 장면이 좀 인상적이에요. 물론 여주인공이 이쁩니다. 요즘 이뻐야 재밌잖아. 이것도 내가 난가와 사회가 이렇게 한 명이죠. 한 명이 이렇게 감시하는, 한 명이 모든 걸 쥐고 있으면은 어떤 그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영화. 1번은 좀 오래된 영화지만 명작으로 취급받는 13층이고요. 두 번째는 약간 매니아틱하지만 요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재밌을 엑스 마키나입니다. 영화 두 개.
요거 13층은 약간 매트릭스 비슷한데 매트릭스와 조금 다른 반전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11시 35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엑스마키나는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죠. 근데 마치 13층도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마지막까지 보고 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만족도의 그래프는 뭐다? 피크와 엔드룰이다. 피크 엔드. 피크와 엔드가 높아야 만족도가 높은 겁니다. 처음과 중간은 별 그게 없어요. 피크가 높고 엔드가 높아야, 피크가 높고 엔드가 높은 영화들이니까 둘 영화 다 특징이 그래요. 피크가 높고 엔드가 높아요. 제가 추천한 영화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피크 엔드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픽 엔드룰, 픽 엔드룰이 있는 영화들이니까 픽 엔드룰에 의해서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2시가 다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제가 인기가 없지만 나중에 저희 핫사님께서 잘라서 올리고 잘라서 올리신 다음에 풀 버전 올려드리실 거고요. 이 저희 천하제일 투자대회 여기 그 자기 글 쓴 분 있잖아요. 수익률 그거 2월 1일이나 2월 첫째 주 내에 자기 글 앞에다가 이렇게 가로 열고 수익률 적어주세요. 가로 열고 수익률. 그래야 나중에 그 제가 수익률 보고 등수를 정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고 2월 첫째 주까지 적으세요. 2월 첫째 주 한 2월 5일까지 2월 5일 그 정도까지 적으시면은 근데 제가 잠깐만 휴가를 가는데 한 2월 5일까지 적으시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기간 수익률을 적으면 됩니다. 자기가 그 글 아래 적었던 기간 수익률 수정하지 말고 은근슬쩍 수정하지 말고. 자, 2월 그 다음에 그걸 적으시고 반대로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자기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하는지도 다시 적으세요. 3월달 건 이제 시작을 할게요. 계속 적으시면 됩니다. 자, 1부에서 2월달 거는 이제 끝나고 나면 한번 리뷰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에 따라서 저희가 약속했던 책을 보내드리든지 그런 걸 할 테니까. 자, 좋은 시간 되시고요. 안녕.